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돌봄 정책과 관련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아동 중심으로 돌봄 정책을 전환하고 교회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 공동체가 미혼 부모를 위한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될 예정입니다. 미주 한인들의 역사와 업적을 기념하는 미주 한인의 날이 119주년을 맞았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CTS 뉴스입니다. 초저출생 문제가 미래 세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8년에는 심각한 인구 절벽이 도래할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특별히 CTS 채널과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됐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대한민국 다음 세대 희망 프로젝트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다음 세대가 행복한 아동 돌봄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희망이 없기에 행복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기에 아이를 낳지 않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우리 사회의 희망과 행복을 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준 교수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 가족 규모 축소, 코로나19 등으로 아동 돌봄이 위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돌봄 서비스 한계로 공급자 중심과 연령대별 수요 대비 불균형한 서비스 공급, 비효율적 서비스 전달 체계, 돌봄 노동의 낮은 사회적 가치 인정 등을 꼽았습니다. 정 교수는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성 차원의 접근성이 높은 종교시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아동 최상의 이익,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이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공공성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모든 역할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민간이 역할을 하더라도 민간이 공공처럼 이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국가의 지원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진 토론에서는 아동 돌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신한대 임원선 교수는 임산부 무료 정기검진, 출산과 산후조리 비용 국가 지원, 영유아 초등 돌봄 서비스와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고, 서울여대 김아래미 교수는 이주 배경 아동, 장애 아동 등 다양한 아동들이 돌봄에서 배제되지 않는 세심한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학령기 아동들을 위해서 인프라를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있고 여러 부처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재편성해서 각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이 또 아동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현장에서는 교회가 이 시대 아동 돌봄과 보육에 대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교회 시설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가 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들은 효율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선 아동 돌봄 기관의 일원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관들이 너무 많아서 누구하고 어떻게 파트너십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떻게 파트너십을 가질 것인가에 관해서는 사회적으로 좀 정리가 되면 교회가 더 효율적으로 나설 수 있고 또 열심히 헌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는 이번 심포지엄의 결과를 정리한 정책 제안서를 주요 정당 대선 캠프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 공동체가 미혼 부모를 위한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미혼 부모와 한부모 가정을 위한 자립 지원 프로젝트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현지 기자입니다. 베이비박스에 방금 막 도착한 아기입니다. 아직 신생아 티도 벗지 못한 갓난 아기가 봉사자의 손길에 새근새근 잠이 듭니다. 아기 부모로 추정되는 사람은 차를 타고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베이비박스에 도착한 아기들은 이날로 1,941명이 됐습니다. 문이 열리게 되면 이제 이런 벨소리가 저희한테 들려요. 이게 이제 저 안에서 들리게 되고 이 소리를 듣고 저희가 한 분은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를 열고 이제 이 안에서 아이의 안전을 먼저 확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 분은 그 벨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이 밖으로 나가셔서 아이를 여기다 이제 보호하고 가신 분을 만나러 갑니다. 아기를 맡기러 오는 부모들의 70%는 미혼입니다. 이들 가운데 90%는 아이를 두고 가는 이유에 대한 베이비박스 측의 상담에 응합니다.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과 미혼 부모로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원인입니다. 상담 과정 가운데 20%의 부모들은 그들을 위한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금 용기를 내 아이를 안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미혼 부모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베이비박스 책임팀장 김지환 씨는 싱글 파파로서 누구보다 미혼 부모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저도 한부모예요. 저도 한부모고 제가 생각할 때 저도 뭐 이렇게 시설에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라든지 국가가 지원해주는 취업 지원 서비스 사실상 딱 맞춤의 옷처럼 느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지요. 이에 따라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 공동체는 한부모 가정과 미혼 부모를 위한 공동 마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직업훈련소와 보육시설, 대안학교 등 복합적인 지원 프로젝트가 될 예정입니다. 작업장이 이루어지고요. 어린이집 유치원, 심리적 치료를 하는 그 여러 가지 치유에 이제 그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다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 일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낳았다라는 그게 큰 죄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기서부터는 제가 더 이상 잘못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책임지고 아이를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기르고 있잖아요. 지금부터의 그 모습을 바라봐 주시고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봐 주셔야지. 자신의 자녀를 스스로 지키겠다고 결심한 미혼 가정 부모. 이들의 용기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미주 한인들의 역사와 업적을 기념하는 미주 한인의 날이 119주년을 맞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선 이민 선조들을 기억하고 이민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유리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미주 한인재단 LA가 주최하는 미주 한인의 날 제119주년 기념식이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엔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 등 정교계 인사가 모여 한인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로버트 A. 슐러 목사는 119년 전 한인들이 낯선 땅에서 두려움을 떨치고 새로운 출발을 했다는 것이 놀랍다며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미주 한인들을 더욱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through tremendous hard work, faith, confidence, and assurance, they succeeded. And today, I look around and I see the diaspora of Korea who has moved throughout the world. 특별히 이번 행사엔 미주 한인 역사를 빛낸 위인 16인 출간을 위한 프로젝트가 소개됐습니다. 책임 편절을 맡은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상명 총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미주 한인 사회의 위상을 높인 16인을 선발해 한 권의 책으로 엮게 됐다며 미주 한인뿐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6분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한인 이민 역사를 돌아보게 하고 또 이분들이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공헌을 했는가를 우리 자녀 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 지금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1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해서 이번 출간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하고 미주 한인 역사를 빛낸 위인 16위는 2023년 미주 한인의 날 120주년에 맞춰 출간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유리입니다. 서울 YWCA가 10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 서울 YWCA 이유림 회장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창립 100주년을 맞은 서울 YWCA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개회사를 전했습니다. 서울 YWCA는 2022년도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창립 100주년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가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놓인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건물을 교단 문화재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감리회는 최근 감독회의에서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건물을 교단 문화재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감리회 중부위원회 정연수 감독은 인천 도시산업선교회가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많은 시민단체가 180일 넘게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과거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도 비슷한 상황에서 장로교단의 교회 역사 유적지로 선정돼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됐다고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장애인 복지 선교협의회가 책, 교회와 장애인식 개선을 발간하고 출판 감사예배와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감사예배에서 예장통합 류영모 총회장이 작은 자를 섬기는 종교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실천신학대학원 이범성, 서울신학대학교 이은미 교수가 각각 신학, 사회복지 관점에서를 주제로 논찬했습니다. 서울 기독교 세계관 연구원이 창립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연구원장 이윤성 목사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여는 믿을만한 기독교 싱크탱크가 되도록 주력하겠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교육주의적인 또는 이제 온건한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학 노선에 입각해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제 그런 싱크탱크가 되기를 원하고요.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현실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적절히 제시하는 그런 싱크탱크. 한국의 크리스찬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싱크탱크가 되는 것. 그게 저희 바람입니다. 세계 기독교 세계관 연구원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와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등과 함께 기독교 세계관 사역을 발전시켜 실제 사회적 영향을 확산시키기 위한 기독교 세계관 2.0 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창업 보육센터인 미션 스타트업 센터를 운영하며 크리스천 비즈니스 개척자들을 돕기 위한 공유 오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다일 공동체 바퍼 나눔 운동본부 최일도 목사를 찾아 격려했습니다.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최 목사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도울 것이며 행정과 소통에 미숙함이 있었다면 보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에 서울시가 다일복지재단 최일도 대표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사회적 논란이 일자 20일에는 증축한 건물을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고발을 취하한 바 있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 서거 100주년을 맞아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일본에 있는 유해를 우리나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리회는 묘 2장과 관련해 스크랜턴 선교사의 외손녀 셀리 게일 여사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게일 여사가 묘 2장에 찬성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감리회 선교국은 게일 여사는 스크랜턴 선교사의 기일인 오는 3월 23일에 맞춰 2장 절차를 완료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TF팀을 구성해 2장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는 1885년에 입국해 아현 감리교회와 상동교회를 세우는 등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CTS 운영위원회가 2022 신년 인사회를 열고 한 해 동안 헌신과 봉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환영사에서 CTS 최현탁 사장은 지금까지 운영위원 회원들의 관심과 기도에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위기 가운데서도 마음을 모아 영상 선교 사역에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습니다. 조병찬 운영위원장은 신년사에서 2022년 한 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방송을 위해 헌신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CTS 방송을 위해서, 미디어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후원하기 위해서 많은 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작년보다 더 갑절로 많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이걸 극복해서 우리 CTS 방송에서 큰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 임원 소개와 사업 계획 보고, 다음 세대 운동본부 등 사역 안내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고흥군 기독교교회연합회가 14회 국가와 고흥군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자체 단체장과 교계 지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원중앙교회 유영철 목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세상에 창조주의 아들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와 복음을 선언하셨다며 그 복음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양식이자 떡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고흥군 화합과 번영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여수노회가 장로부부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강사로 나선 여수 세중앙교회 서성만 원로 목사는 교회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들은 성경에 집착해야 한다며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누리자고 말했습니다. 여수노회 장로회는 매년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 침례회 소속 15개 지방회 470여 교회가 연합한 침례교 대전지역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지역 복음화와 교단 부흥을 위해 마련한 대전 침례교회 연합 행복전도축제 등 지난 회기 사역을 보고하고 임원 개선을 통해 신탄진 침례교회 홍석훈 목사를 32회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침례교 대전지역연합회는 지난해부터 15개 지방회, 470여 교회가 함께 전도축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4월 전도 시상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장통합 경안노회가 창립 100주년 기념대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통합 증경총회장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는 지난 100년 동안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의 역할을 잘 해온 경안노회가 앞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장통합 경안노회는 안동, 의성, 청송, 영양에 시차를 둔 노회로 의료와 교육선교 등 지역 발전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이어온 그 끈기, 인내, 헌신을 계속 우리가 이어가서 어려운 때지만 경안노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많은 노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산하 총회 세계 선교회가 제주에서 2022 GMS 이사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 합동총회장 백광식 목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다시 한번 세계 선교 전략을 수립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열방을 향한 세계 선교는 계속돼야 합니다를 주제로 3일 동안 이어진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가별 선교 현황과 사역 보고, 선교 콘퍼런스 등을 진행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 교단 협의회가 목회자 비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변화돼야 본질을 지킨다를 주제로 강의를 전한 안산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는 교회가 비대면 시대에 맞는 근본적인 방향성을 설정하고 한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목회의 본질을 지켜내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와 글로벌 문도하우스 박은조 목사의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동문회 74회 총회와 동문대회가 제주에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예장 통합총회장 류영모 목사는 온전한 복음만이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고 참 소망을 줄 수 있다며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 및 임원 개선을 통해 생명샘 동천교회 박기환 목사를 총동문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6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3일은 전남과 경상권,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